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팔레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팔레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미스테리한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자, 도대체 어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팔레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어떡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요. 네. 자, 일단은 팔레트님께서 많이 긴장되시고 하시겠지만 이게 막상 또 전화되고 하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네. 떨리네요. 그쵸. 떨릴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사람도 생각하고 뭔가 또 미스테리했던 그때 당시 떠올리시면 아마도 거기에 몰입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거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 미스테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외치죠.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우선은 저는 일단 태어나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사실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믿기도 좀 힘들잖아요. 정말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저는 무서운 얘기를 듣거나 봐도 그냥 그렇구나.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그런 게 좀 있나? 그런 미스테리한 게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예. 이게 시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좀 생각할 게 많아서 한 1년 정도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다들 비슷하겠지만 휴학을 하면 놀지 않고 그냥 돈이라도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무작정 시작한 게 생산직을 들어갔어요. 생산직 아마 다녔었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오늘 면접 보면 내일부터 출근해 이런 식이거든요. 좀 사람이 귀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다니다 보니까 좀 꽤 오래 다녀서 1년 가까이를 다녔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알바 같은 개념으로 편의점이나 뭐 호프집에서 일한 적은 있어도 이런 식의 체계적인 직장 생활은 처음이었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 붙이겠고 그냥 좀 동떨어져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그날 입사 첫날에 생산직은 보통 8시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하면 한 10분, 20분 전에 모여서 조회를 해요. 그때 보통 조회를 하면 신입이 만약에 들어오면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면 이제 그 조회를 끝나고 좀 오래 다녔던 경력이 좀 있는 사원분한테 붙여줘요. 네. 이 설비를 배워라 하고 붙여주는데 그렇게 제가 배정을 받고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생산직은 보통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뭐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10분 쉬는 시간, 12시까지 일을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이런 식으로 딱딱딱 종이 쳐요. 학교처럼. 네. 예.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프리하게 이동할 수도 없고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이런 식인데 제가 그 당시 일했던 곳이 안에 방진복을 입고 아예 방진 모자까지 쓰고 일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반도체 그런 쪽인가? 반도체는 아니고 핸드폰 액정 같은 거 만드는 네.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 타임을 끝내고 10시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이제 혼자 앉아서 그냥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한 언니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외형적으로 너무 어려 보여요. 제가 나이를 듣고 나서 너무 놀랬던 게 키도 되게 작고 얼굴이 너무 하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하얀 사람? 동안이기도 얼굴- 하고. 네. 얼굴 자체가 되게 앳되고 동안이기도 하고 좀 통통하고 그리고 이거 돌비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쌍익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보통 쌍꺼풀이 없는 학생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풀처럼 돼 있는 건데 그걸 아, 눈에 이렇게 발라서 붙여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쌍개까지 한 언니였고 눈은 되게 갈색 눈인데 머리는 너무 까맸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카락을 일부러 좀 까맣게 염색하나 싶을 정도로 머리는 되게 까맣고 반묶음을 항상 하고 다니는 언니였는데 머리 반묶음 할 때 그 뒤에 큰 리본 있잖아요. 네. 저희가 방진모를 쓰면 사실 머리를 묶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하면. 근데 꼭 그거를 하고 다니는 언니였고 양말도 뒤꿈치 위에 큰 리본 달린 양말을 항상 신고 다니는 언니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보면 중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동안인 언니였는데 저한테 와서 처음 하는 말이 너 담배 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기소개를 이미 아침에 했기 때문에 제 나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게 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담배를 배워서 흡연을 하고 있을 때라 먼저 와서 말 걸어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고마워서 네, 저 흡연해요 했더니 그럼 다행이다. 담배 피러 가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와서 데리고 나갈 때면 저한테 뭐 너는 어디 살아? 왜 갑자기 어린 나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법도 한데 그냥 일절 저한테 말은 따로 안 거시고 계속 전화통화만 하시더라고요. 예. 이어폰을 끼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남자친구나 아니면 본인 친구나 가족한테 전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만 하고 그 언니는 전화통화를 한 상태로 흡연장에 가서 흡연을 같이 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그 언니는 전화통화만 하고 말도 없이?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좀 뻘쭘하긴 했는데 그래도 와서 먼저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자리에 복귀를 했는데 쉬는 시간 딱 끝나기 직전에 와서 너 밥은 먹어? 점심?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엔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저 점심은 안 먹는다 했더니 나도 안 먹어? 그러면 점심시간에 같이 다시 흡연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네 좋아요 하고 이제 각자 자리로 가서 또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흡연장으로 가는데 또 가는 길부터 흡연하는 내내 전화통화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내용을 안 들으려 해도 옆에서 걷다 보면 듣는데 이게 남자친구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게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물어볼 순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옆에서 흡연을 하다가 언니 저 먼저 들어가 보겠다 하고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날 내내 쉬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생산직이 하다 보니까 정규 시간 외에 잔업 시간이 있거든요. 예. 5시에 끝나는 시간이 정규 시간인데 30분 저녁 시간하고 2시간 정도를 잔업 시간으로 포함시켜서 일을 해요. 그 저녁 시간까지도 담배를 피러 데리고는 나가는데 저한테 말은 한마디도 안 거시고 전화통화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날 지나고 둘째 날 됐을 때 아침부터 저희 팀장님이 저희 개별 면담을 한 명씩 저희가 그때 팀이 그 회사가 생산직인데 중견기업에 속했거든요. 꽤 컸어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한 명씩 다 아침부터 부르면서 개별 면담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여기 되게 좋다. 이렇게 팀장님이 불러서 면담도 하고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 그때 저는 입사한 지 이틀 차였으니까 갔더니 별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일할 만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끝났어요. 네. 근데 저 외에 다른 분들은 꽤 길게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되게 그래도 사원들을 많이 챙겨주나 보다 하고 그날 그렇게 지났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언니는 저한테 흡연을 하자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마다 왔지만 계속 통화만 하시고 희한하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월요일날 입사를 해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제가 야간을 올라가는 주였어요. 근데 저는 야간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쉬는 시간에는 안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안 나가고 그 언니한테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언니 저 야간에 좀 피곤해서 쉬는 시간에는 안 나가겠다. 흡연은 저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정말 아무 말 없이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서도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쁜 게 티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저는 출근하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길래 내가 흡연을 같이 안 하러 가자는 말에 좀 많이 기분이 상하셨나 보다.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생산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업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요. 근데 잔업시간마다 저희는 다 같이 청소를 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쓰레기를 저희 팀 안에 보면 큰 통에 다 같이 모으거든요. 5시부터 5시 반이 저녁시간이면 저녁시간 끝나자마자 거기 다 모여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버리는 거는 사람이 따로 지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날 좀 여유 있던 사람들이 버려주는 시스템인데 2-3달 동안 그 언니가 한 번도 그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 이유가 그 언니가 항상 일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자사 다이어리를 나눠줬거든요. 예. 그거를 펼쳐놓고 항상 뭘 끄적였어요. 일하면서. 막 웃으면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했고 뭐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뭐 일하다 보면 딴짓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언니는 조금 심했거든요. 일하는 네. 시간 내내 그렇게 해서 가끔 뭐 대리님이나 주인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보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언니가 또 안 하다가 또 지나가면은 또 꺼내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하는 건데 너무 이런 걸 안 한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맏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와서 어느 날 팔레트야 네가 쟤랑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제가 너 처음에 챙겨주기도 했고 너가 말을 좀 잘 하니까 쓰레기 우리 다 같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너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예.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봐달라. 그래서 네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비우면서 똘순 언니한테 예보해볼게요 하고 그 언니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설비를 딱 멈추더니 일어나더니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걸 비워야 되니까 비우고 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한참 지나도 그 언니가 자리에 안 돌아오다가 거의 퇴근 시간 다 돼갈 때쯤에 그 언니가 돌아오고 저를 주인님이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혹시 똘순이한테 무슨 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했더니 방금 똘순이가 와서 내가 쓰레기를 맨날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버리는데 갑자기 제가 나한테 와서 화를 내면서 쓰레기를 왜 맘대로 버리냐면서 화를 냈다고 헐.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없는데 주인님은 근데 워낙 저 똘순이가 이전에도 사람들과 트러블이 많았다. 대충 너의 기분은 알겠는데 나는 직급이 있는 관리자다 보니까 그래도 너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똘순이 얘기도 들어보고 둘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 설명을 좀 잘 해드리면서 근데 그 언니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를 좀 제대로 버려달라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치저치 잘 풀려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됐는데 저 혼자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말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난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포함돼서 내 인사를 무시했던 모습까지 갑자기 막 겹쳐지면서 원래는 그래도 제가 계속 꾸준히 인사는 했거든요. 네. 받아주든 말든 저는 인사는 그래도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엔 제가 인사를 잘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상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언니랑 좀 멀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 중간에 거기 팀에 저랑 동갑내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너무 친해져서 저희 집에도 오고 걔네 집에도 가고 막 일 끝나고 술도 먹고 할 정도로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A 친구라고 할게요. 그 친구랑 언젠가 술을 한번 먹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똘순 언니가 이렇게 했다. 저는 그 친구는 유독 믿었던 친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야, 너 그 언니 얘기 안 하면 안 돼? 나 그 언니 얘기 듣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그냥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 언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되게 잘 맞고 서로 못 얘기하는 그런 가정사까지 다 얘기할 정도로 친해진 애였는데 이 언니 얘기만 나오면 유독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얘도 뭔가 있었나 보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알겠어 하고 그냥 그날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A랑 그 똘순 언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언니랑 좀 많이 멀어지고 그 사이에 A는 퇴사를 했어요. A는 먼저 퇴사를 해서 다른 일을 해도 저랑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여기를 한 10개월 정도 다녔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그 언니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저희가 생산직이니까 라인 작업이라고 해서 한 라인에 설비가 3대고 설비 하나당 작업하는 작업자는 1명. 1명을 넘기질 않아요. 작업자들끼리 절대 붙여놓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출근했는데 4라인 구석 자리에 다른 작업자분이 작업을 하는데 그 뒤에 그 언니가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이어리에 막 뭘 끄적이고 있더라고요. 예?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그래서 저게 뭐지? 왜 저렇게 계신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반대쪽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일찍 와서 면담을 했나 봐요. 그 똘순 언니가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했대요. 네?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출근을 했다. 근데 설비 작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회사 측에서 배려 차원으로 그러면 뒤에서 이제 보조처럼 앉아서 일을 좀 도와줘라. 이제 미숙한 신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언니가 다른 작업자분 뒤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는? 그냥 앉아서 뭐 그림만 그리고 또 그 수첩에다가 글만 끄적이는 그런 식의 됐는데 제가 그 바로 앞에 라인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설비는 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4라인이 보여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1라인 앞에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 옆에 사무실이 붙어 있었어서 4라인에서 만약에 제 라인을 지나서 옆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엄청 울면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냥 울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언니가 또 한참 뒤에 나오고 나서 또 팀장님이 다 같이 개별 면담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를 제일 먼저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면담을 하는데 그래 팔레트 너 3라인에서 일하지? 하고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말했더니 혹시 4라인에서 무슨 레이저 빨간빛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봤니? 물어보더라고요. 레이저? 네, 레이저 무슨 빨간빛을 봤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다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저 똘순이가 자기가 일을 하고 앉아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작업자랑 본인을 제외한 옆에 설비 2대에 붙어있는 작업자 2명의 언니가 본인한테 레이저를 막 쏘면서 웃으면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좀 믿겨지지 않았던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모두 그 4라인에 일하는 그 언니 2명은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한 언니들이었어요. 정말 입 밖으로 막 욕을 장난으로라도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나이대도 어느 정도 있는 언니들이었고 그냥 너무 순하고 순한 언니들이었는데 그 언니들이 레이저를 쏘면서 본인한테 쌍욕을 했다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는 아까 클린룸이어서 방진복을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에 핸드폰 외에 다른 물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물통도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황당해서 저는 못 봤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면담을 나오고 나서 한 명씩 다 면담을 하고 그날 이제 퇴근할 때 갑자기 그 언니가 팔레트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똘스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왜요 언니? 왜냐면 저랑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던 언니인데 갑자기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네 왜요 언니? 했더니 너 아까 그 4라인에 일했던 두 명이 나한테 레이저 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아니 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왜 못 봐? 네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인데 네가 왜 못 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신경질이 나서 언니 저 진짜 못 봤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정말로 못 볼 수가 있냐? 그럼 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네, 이거.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안 한다. 근데 저는 그 언니들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냥 언니가 잘못 본 게 아닐까요?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봤다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통근을 타는 사람이어서 빨리 얘기를 끝내고 통근을 타야 돼요.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빨리 끊고 싶어서 저는 언니가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그냥 저는 왔어요. 퇴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집이 옛날부터 제가 유년 시절부터 살던 집이어서 제 방에 원래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사는 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언니는 일 때문에 나가 살고 있었고 저만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 2층 침대가 있었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원래는 언니 나가고 나서 침대를 버리고 바꿔준다 했는데 전 그 2층 침대가 너무 좋았거든요.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2층 침대 1층에서 자면 밖에서 빛이 들어와도 어둡고 그리고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캣타워처럼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해서 저 2층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1층에서 잠을 자는데 2층 침대 혹시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단이 있어요. 2층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계단이.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도 가위에 되게 잘 눌리거든요. 좀 남들보다 유별나게 가위를 좀 많이 눌리는 편인데 그날도 잠을 자는데 가위에 탁 눌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가위가 눌렸나 보다. 근데 저는 가위 누릴 때마다 항상 좀 헛것을 봐서 뭔가를 보는구나. 예. 네, 좀 헛것을 많이 봐서 이제는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오늘은 또 뭐가 보이려나? 라는 생각으로 좀 눈을 떠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2층 침대에서 그 똘순 언니가 거꾸로 매달려서 저한테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저한테 얼굴에 레이저를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눌렸던 것 중에 제일 무서웠거든요. 정말 별의별 가위를 다 눌렸었는데 보통은 가위를 깨고 나면 무서움이 몰려오는데 그때는 눌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 얼굴로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위를 깨려고 새끼발가락에 이렇게 힘주면은 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꽉 누르면 귀에서 이명처럼 삐 소리가 들리면서 그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밝게 느껴지고 더 정확하게 내 눈을 이렇게 쏘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깼어요. 깼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거실에서 잤거든요. 어쨌든 잠은 자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도 그 찜찜하고 너무 무서운 그 기분 때문에 몸도 되게 무겁고 힘들고 일을 가기 너무 싫지만 일단은 출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언니를 마주쳤는데 그 언니가 원래 그 전까지 저한테 제가 인사를 해도 되게 냉대하고 받아주지도 않았고 어제는 심지어 저랑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약간의 언쟁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밝게 저한테 와서 팔레트 잘 잤어? 저 이미 다닌 지 몇 개월 됐는데 저한테 주희야 힘들지? 주희야 힘들니까 잠도 잘 안 오지 않아? 뭐 밤잠 바꾸는 거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니 나랑 같이 흡연하라고 하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거 묻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그냥 좀 서먹서먹하게 대답을 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언니가 그 레이저 사건 계기로 조금 일이 좀 커져서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워낙 그 전에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언니가 다른 팀으로 발령 나서 거기서도 좀 무슨 일이 몇 번 있어서 이제 퇴사를 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언니가 퇴사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잘 잤어? 뭐 요즘에 이 얘기가 마지막 대화로 좀 그 언니를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직은 연말에 12월 31일 날에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해요. 네. 그리고 그 파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가 저희가 팀에 공용 캐비넷이 몇 개씩 있거든요. 라인마다. 네. 1라인에 캐비넷 하나 있고 2라인에 캐비넷 하나 있고 그래서 캐비넷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게 공용 캐비넷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거 아닌 이상은 안 버려요. 먹을 거는 오래돼 보이거나 이러면 버릴 수 있는데 네. 뭐 다른 물건들은 누구 건지도 모르고 하니까 잘 못 버리는데 그날은 저희 이제 회사 측에서 오늘 아침 뭐 몇 시까지 공용 캐비넷에 있는 자기 물건 다 꺼내. 그거 아닌 거는 다 버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우고 이제 저는 남아있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4라인에 가서 4라인 마지막 캐비넷을 열어서 봤는데 수첩이 있는 거예요. 오, 그 다이어리. 언니 거. 그 위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언니 거구나 싶어서 이거를 못 가지고 갔구나 하고 제가 그거를 꺼내서 저 좀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뭘 그렇게 맨날 그리고 적는 건지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는데 그냥 시덥지 않은 그림들도 있었고 진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혼잣말처럼 쓰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 뭐라고 써놨어요? 궁금하다. 그냥 그런 글이라도. 뭐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글도 있었고 네. 지나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랑 졸리다. 너는 안 졸려? 근데 이게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마치 공책을 쓸 때다가 글을 쓰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 혼자 묻고 이게 답하고. 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졸려서 혼잣말 끄적이면 졸려. 퇴사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쓰지. 너는 안 그래? 나만 그런가? 뭐 이런 글은 안 쓰잖아요. 그런 식의 글들도 적혀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봤던 그림에 너무 충격이 먹어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넘기는데 그림 중에서는 자세하게 그린 사람 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눈이 한 장에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데 동공이 다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선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 예. 그런 그림들도 있었고 보니까 또 어떤 여자가 오바이트를 하는 무릎 꿇고 오바이트를 하는 그런 그림? 근데 그거를 화장실이라고 하면 이제 윗칸에서 그거를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그림? 뭐 그런 것도 그려져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딱 어디서 멈췄냐면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놀래고 소름 돋아서 제가 진짜 아직도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딱 멈췄는데 정말 한 3초 동안 뇌에 정지가 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림이 뭐였냐면 제가 2층 침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레이저를 쐈다 했잖아요, 저한테. 그 그림이 정확하게 묘사돼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이거. 와, 진짜요? 그래서 제가 2층 침대가 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 나이에 굳이 20대 뭐 초중반에 많이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언니가 퇴사하기 전에 다른 팀 갈 때 당시에 저희 대리님이 저희를 다 같이 모여서 똘순이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 아는데 걔에 대해서 너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거 마녀사냥이다. 각자 겪은 게 있어도 그냥 니네들만 알고 넘겨. 굳이 따로 얘기하지 마라고 대리님이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들끼리도 얘기 안 했고 저는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꿈을. 왜냐면 워낙 가위를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날 그냥 그런 언니랑 언쟁이 있었어서 신경이 쓰여서 그런 꿈을 꿨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네. 제가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겼던 부분인데 근데 소름 돋는 건 그 레이저로 쏘는 그 불빛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나 매달려있는 사람은 졸라맨처럼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졸라맨처럼 침대 1층에 누가 누워있고
그리고 한 명이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졸라맨 손으로 빨간 색깔 레이저를 쏘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소름 돋고 이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어서 일단은 그걸 버렸어요.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는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회사랑 저희 집이 제가 통근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거리가 꽤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충격을 먹었냐면 그날 제가 걸어갔어요, 집을. 도저히 이게 진정이 안 돼서 12월 31일이면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제가 추운데도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 얘기를 저만 알기도 좀 그렇고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제가 퇴사했다던 A라는 친구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너가 그 똘순 언니에 대해서 너무 기피하는 거 알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 너무 무섭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너한테밖에 못한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너무 소름 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그 그림에 무슨 그림이 있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물어볼 당시는 제가 그림이 기억이 안 났어요. 제 그림밖에 기억이 안 나서 몰라 잘 기억도 안 나 말했더니 나 사실은 그 언니랑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얘기해 준 게 조금 전으로 가서 제가 입사 날 다음 날에 다 같이 개별 면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면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그 똘순 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팀장님이 다 불러서 개별 면담을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신입이고 하니까 저한테 따로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해주고 팀장님도 그냥 뭐 다른 별말 안 하고 넘겼던 거고 그게 A랑 관련된 일이었어요. A라는 친구가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와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쳐다봤대요.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다가 위를 봤더니 그 언니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말아서 갔는데 나중에 그 언니한테 찾아가서 언니 혹시 나 오바이트 한 거 봤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나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정말 못 봤어? 나 언니가 위에서 본 거 같은데 이랬더니 안 봤어. 나 출근 방금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러고 말았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A라는 친구가 이런 걸 했다라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민망해져가지고 얘가 이거를 사무실에 가서 팀장님한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일이 커져서 둘이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찾아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쳐다봤는데 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언니가 본 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나는 언니가 봤는데 이게 소문이 난 게 기분이 좀 그렇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언니가 나 통근 타는 거 알지? 물어보더래요. 근데 걔가 그날 술을 먹고 집에서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냥 바로 출근을 했대요, A가. 그래서 아무도 출근 안 하는 통근차가 절대 도착할 수 없는 시간에 거기로 왔던 거죠. 근데 그 언니가 나 통근 타는 거 알지? 하면서 저희가 통근 할 때 카드를 찍고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 어플 내역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진짜 그 어플에 그 날짜에 그 언니가 통근을 탄 게 찍힌 거예요. 그 언니가 울면서 나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다른 이제 제3의 인물이 와서 에이야 미안한데 그거 내가 소문낸 거다. 근데 나 넌 줄 몰랐다. 그 사람은 본 게 아니라 일찍 마침 도착해서 화장실 왔는데 누가 너무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날 일찍 온 게 그 A라는 걸 아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입소문이 탔던 건데 그건 정말 그 똘순 언니한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위에서 분명 그 똘순 언니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자기가 잘못 본 거겠구나 해서 그 언니한테 가서 사과를 했더니 그날 걔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똑같이 자기가 화장실에서 근데 이번에는 회사 화장실이 아니라 자기 화장실에서 본인 화장실이 집 화장실. 근데 집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고 하면은 그 욕실에 가면은 욕조가 있고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방수 커튼이 쳐져 있고 거기 옆에 이제 세면대랑 변기통이랑 다 있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너무 손이 안 좋아서 토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방수 커튼 봉 위에서 똘수놈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와, 이거 뭐냐, 진짜? 그거를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근데 얘는 가위가 아니라 그냥 꿈. 가위가 아니라 그냥 꿈이었어요. 근데 걔가 딱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아까 그림 봤던 거 화장실 윗칸에서 쳐다봤다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화장실이니까, 저는 변기통이 있으니까 화장실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옆에가 칸이 아니라 봉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빗금치듯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커튼을 표현한 건지 문을 표현한 건지 모르니까, 그 그림은 나랑 관련된 그림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갔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변기통 옆에 세면대가 바로 있었고 그 동 위에서 쳐다본 그 그림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용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변기통 옆에 세면대가 없잖아요. 예. 칸칸이 나눠져 있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하다 너무 소름 돋아서, 근데 저희 둘이는 이거 그냥 얘기하지 말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자, 괜히 얘기했다가 좀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게 들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팩트가 뭐냐면, 그 그림에 있던 내용을, 그래요. 네. 그 뭐 그림까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팔레트님이랑 A님이 꿈이랑 가위에서 겪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림이 제일 소름 돋았던 거죠. 근데 그게 그림이 되게 많았어요. 좀 두꺼운 다이어리는 아니었지만 꽤 그래도 매 해마다 주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전형적인 다이어리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의 빼곡히 그림이랑 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그림들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그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아까 안 드린 게, 그 A라는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그 언니를 기피를 했냐, 그런 거 있어도 나랑 친했으니까 말할 수 있지 않았냐, 오늘의 나처럼. 그랬더니 그 언니 조금 무서웠대요. 또 왜 했더니 그 언니 맨날 혼잣말하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하는 거 모르고 맨날 전화통화하지 했더니 야, 이어폰 안 끼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언니가 그냥 통화한다 생각만 했지, 그때 당시엔 사실 무선 이어폰도 거의 안 쓸 때였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다 보면 어쨌든 핸드폰 한 번씩 만지게 되는데 아예 그냥 오, 미쳤다. 걔는 이제 좀 의심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유심히 본 거예요. 네. 근데 귀엔 아무것도 안 꽂혔는데 자꾸 혼잣말 한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통화하듯이. 네,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하게 그냥 되게 사소한?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따따따딱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계속 같이 걸어다니면서 전화통화라고 생각했던 게 혼잣말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하됐건 그 후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는 팔레트님이 신청을 할 만했네. 왜냐면 이런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겪는 거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래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당시에. 그거 다 알고. 그쵸. 그때 저는 진짜 네. 그 뒤로도 원래 가위에 좀 많이 눌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뒤로도 그 언니 꿈을 좀 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신기하다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공간에서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그 언니랑 마주치는 그런 꿈을 계속 꿨어서 그게 약간의 후유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야, 이거 진짜 오묘하네. 이거. 그러니까 장르가 현실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떡밥이 싹 다 풀리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다 얘기를 해주셨을 때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길어지니까 이게 복선이구나. 이거를 저는 알았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전부 복선이네, 이거. 처음에 이야기들이. 그죠? 네. 아, 지금 말하니까 또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제 방송 볼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돌비님 라디오를 사실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 여름쯤에 같이 일하던 회사 동료가 맨날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데 근데 거기는 좀 프리해서 네네네. 그게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무료하고 지루한데 좀 시간 빨리 가게 뭐 들을 만한 거 없나 해서 물어봤더니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네. 근데 뭔가 들으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제보할 만한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거였는데 제보를 좀 망설이고 몇 개월 동안 못한 게 그거였어요. 혹시라도 내 얘기를 볼까봐. 듣고 있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그 당시에 그 언니랑 같이 회사를 다녔던 다른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던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또 알아채는가 봐? 그것도 약간 네. 무서웠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그때 같이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이건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겠네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있는 말 그대로 전달을 해주신 거고 그게 저주이지 않을까? 그건 정확하게 또 모르겠네. 생명이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히.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닌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사람과 귀신을 나눠요. 근데 사람과 귀신이 융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생령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가. 미스테리하다. 네,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안 떨리죠? 하다 보니까. 아니요, 계속 떨렸어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너무 잘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팔레트님. 네. 처음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중반 정도에서 후반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복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쫙쫙 끼쳤고 나 중간중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런 전개가 될 거라는 상상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렸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혼잣말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잣말하는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너 그랬어? 난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혼잣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겸손님께서 이야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겸손님은 저번에 수련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살짝 영상 제보까지 같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다소 소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에게 원본을 보내주셨고 제가 가릴 부분만 가려서 모자이크 처리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겸손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기성님들. 터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번에 수련회 이야기로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번의 이야기로 나 기억한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2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수련원에서 일을 하면서 잠깐 겪었던 일인데 조금 짧은 이야기고 네, 두 번째는 시기상은 수련원에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지만 수련원 안에서 겪었던 일은 아니고 네, 제가 했던 영상 제보는 두 번째 이야기에 포함이 될 거고 나중에 영상을 이제 제가 틀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돌빙님께서 틀어주시고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있질 않으니까 영상이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다 이제 진행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됩니까? 겸손 아닙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수련원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에 포함된 수련원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인공의 팀장님께서 그 대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독립을 하면서 저하고 또 이렇게 밑에 직원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수련원으로 저희가 독립을 하게 됐었어요.
독립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작은 수련원이에요. 작은 수련원인데 거기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한 학교 딱 들어올 수 있는 크기고 숙소도 한 군데밖에 없고 주차장은 생각보다 좀 넓은 그런 수련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수련원이 또 이렇게 작다 보니까 저희가 늦은 시즌까지 할 수가 없고 보통 한 10월 달쯤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때도 한 늦가을 10월 달쯤에 이제 마지막 학교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한동안 쉬는구나 스키장도 놀러 가야지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중학교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수련원에서는 팀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거기서는 교육대장님이셨고 제가 이제 교육팀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올 때 됐다. 다 나와서 이제 줄 서 있자. 이제 학생들 오면 저희가 줄을 쫙 서거든요. 버스 한 대씩에 한 명씩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인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씩 학생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입구에 보면은 거기가 약간 좀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어서 이게 학생들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도 들어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좀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 약간 구멍가게처럼 굉장히 조그만 휴게소 하나가 있어요. 그 휴게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저는 이제 버스를 인솔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을 인솔을 하러 한 명씩 이렇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에 한 명이 이렇게 인솔을 하러 보통 가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버스가 한 대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여지도사 한 명이 제 옆에 서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내려가지고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저희는 딱 봐도 선생님인 걸 알 수 있게끔 저희 수련원 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단복을 입고 있는단 말이에요. 교육단 단복을 입고 있는데 그 학생 하나가 오더니 그 옆에 있는 여지도사한테 야 여기 화장실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생각보다 좀 어려 보였고 또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또 젊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 화장실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옆에 여지도사가 화장실 여기 옆에 내 뒤에 여기가 화장실이긴 한데 친구야 근데 난 네 친구 아닌데 나 여기 지도사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아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좀 벙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걔가 이러더니 콧방귀를 한번 끼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자 화장실처럼 이렇게 바깥에 소변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화장실 바깥에 현관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제가 이제 있으면서 야 좀만 기다리라. 나중에 들어가서 애들 좀 잡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걔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더니 화장실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렸고 문 닫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내를 보니까 애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약간 다리는 열중샷 자세인데 팔은 차렷 자세인 자세 있잖아요. 그냥 다리를 약간 벌리고 이렇게 멍하니 서 있더라고.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고. 그래서 야 빨리 나와.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나와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뒤로 쓱 도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이렇게 화장실 안을 보면은 정면에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보통 성인 남자 어깨 정도 높이 되는 곳에 이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이제 한 15cm 간격으로 철창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철창이 쳐져 있는데 그쪽 창문가로 가더니 창밖을 막 봐요. 이렇게 철창이 쳐져 있으니까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창밖을 이렇게 보더니 철창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요. 잡더니 갑자기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살려주세요! 막 계속 이래, 막 철창 부서질 때까지 막 흔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지도사한테, 야, 이제 빨리 가봐라 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걔가 막 들어가더니 이제 그 친구를 잡고, 야, 나오면 되잖아, 뒤로 나오면 돼, 뭐해, 나와! 이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온 사방에 다 들리니까 또 화장실에 오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바깥에. 그게 이제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그 친구 반에 같은 반 학생들이 보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야 잡아라 미쳤다 와저라노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섬뜩했던 게 원래 저런 애가 아니구나. 원래 가끔 저러는 애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원래 그런 친구였으면은 그 친구들이 야 자 또 저런다 이랬을 텐데 자 와저라노 이러는 걸 보니까 원래 저런 친구는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희 여지도사가 조금 진정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도 옆에서 봤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방금 상황 보셨죠? 이러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길래 저도 모르죠. 일단은 선생님 이런 상황이 저도 예전에 처음 일을 할 때 보기는 봤지만 이런 일이 정말 한 1000 학교 들어오면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쪽으로 와서 저랑 말씀 좀 나누시죠. 그랬더니 일단 예지도사한테 야 좀 잘 케어하고 있어라. 그리고 요 친구들은 일단 강당 올려보내고 인원 체크하고 요 친구 인원까지 좀 같이 세고 좀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총 3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길래 첫 번째는 그냥 일단 좀 지켜보다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이 친구를 데리고 프로그램을 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두 번째는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과 세 번째는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게 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너무 부모님께서 놀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길래 놀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 묻고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학생을 데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러면 선생님 좋다.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 숙소에 가셔서 제가 키를 드릴 테니까 선생님 숙소에 가셔서 막 주의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친구 불안하게 하지 말고 방 안에다가 앉혀두고 선생님께서 좀 케어를 해 주셔라. 이제 부모님께 전화는 선생님 직접 해 주셔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친구가 가고 없더라고요. 부모님 오셔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방에 갔는데 애가 방을 막 이렇게 둘러보더니 제일 안쪽 모서리에 가가지고 앉더래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우울증이 좀 있거나 좀 불안하거나 하면은 모서리에 가지고 쪼그려 앉잖아요.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서리에 가서 쪼그려 앉더래요. 앉아가지고 무릎을 팔로 감싸고 자꾸 그냥 혼자 막 중얼중얼 대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무섭더래요. 무서워도 어쩌겠어. 일단 자기 학생이니까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또 불렀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불러서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 물 좀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물을 주고 물을 마시고 선생님이 이제 좀 괜찮아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고개만 옆으로 틱 하더니 자더래요. 그렇게 잤는데 잠이 딱 들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부모님이 들어오시더래요.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이 부모님을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너 땡땡아 자나 땡땡아 이러니까 갑자기 그 땡땡이가 눈을 쓱 뜨더니 엄마 언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더래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래서 고민을 좀 했대요. 이 친구를 데리고 할까 말까. 근데 일단은 어머님이 오신 마당에 다시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얘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가 좀 그렇더래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고 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 잘 드려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가 끝이면 우리 귀족분들께서 찜찜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요 뒤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잊었어요. 그 일을. 별거 아니었으니까. 이게 사실 뭐 좀 섬뜩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부모님이 데려갔고 그리고 갈 때는 또 괜찮았고 그랬으니까 거의 다 잊었는데 저희가 학생들 후기 작성하라고 그때 당시 인터넷 카페가 있었거든요. 카페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막 댓글을 달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뭐 무슨 학교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다 막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재밌었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 친구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 친구가 댓글을 달아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선생님께 들었는데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괜찮고 덕분에 무사하게 집에 잘 올 수 있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지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크게 별일은 없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그 친구가 뭐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그 일들을 기억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은 어린이들이 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렇죠. 엄청 많이 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들모 들으면 알기도 알지만 어릴 때부터 빙의 현상도 겪을 수 있고 뭔가 귀신을 그렇죠.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볼 확률이 높은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이 뭔가 이렇게 막 빙의가 되거나 한 적은 없지만 네.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막 그렇게 빙의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진짜. 그렇죠. 네. 네, 자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덜어 있고 방금처럼 이렇게 임팩트가 센 일은 거의 없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수련원에서 네.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네.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네. 될지 정말 궁금해요. 요거는 그냥 제가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수고요. 직접 겪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저희 교육대장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의 팀장님이 되겠죠. 아. 직접 겪으신 분. 그 이야기 네. 나왔던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가서 듣고 왔어요. 네. 이 팀장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인데 저는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 팀장님으로 빙의를 해서 제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선님은 그 팀장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네. 때는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수련원의 일을 하던 시기였어요. 대략 한 1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집에는 수련원 직원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항상 많이 놀러 와서 이렇게 좀 북적북적 댔었던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좁은 투룸이고 저는 성격상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커가지고 제가 씨름도 했었고 키 178에 몸무게 100kg가 넘기 때문에 씨름 선수 준비까지 했었으니까 제가 힘이 생각보다 세요. 아무튼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냉장고는 좋은 걸 해야 된다. 근데 비싼 걸 새 거를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뭐 몇백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중고품을 파는 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뭐 그 냉장고에 귀신이 붙어서 왔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를 해놓고 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와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서로 좀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게 되고 여자친구는 집을 나가서 본가로 가고 그렇게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다가 같이 일을 하던 돌수와 같이 살게 됐어요. 네. 그 돌수는 겸손이랑도 친구예요. 겸손이랑도 친구고 지금도 아마 연락을 잘 하고 있고 뜨문뜨문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돌수라는 친구는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살 때도 자주 집에 와서 같이 잠도 자고 그랬어요. 제 여자친구랑도 되게 친했고 여자친구가 뭐 친구들이 놀러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꺼리낌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돌수랑 같이 이렇게 막 지내고 있는데 한날은 제 친구가 꽃집 하는 친구가 있어요. 꽃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맨날 출퇴근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 친구가 생각보다 쩐이 좀 있어요. 집도 조금 약간 금수저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나 집 옆에 숙소 하나 지어야겠다 이러더면 뭐 컨테이너 이런 것도 아니고 지어야겠대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 숙소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지었는데 짓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팀장아 니 그 냉장고 그거 어디서 샀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가 필요한데 냉장고 사러 가야 되는데 가갖고 또 무거운 그 왜 들고 오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 배달해달라면 배달해준다. 근데 와 냉장고 필요하나? 우리 집 거 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수련원을 옮기려고 집을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냉장고도 필요 없어지고 하니까 집에 뭐 제가 비싼 걸 들여놓은 건 아니라서 냉장고 말고 사실 쓸 수 있는 게 크게 없었어요. 침대도
그냥 매트리스 하나만 놓고 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우리 집 냉장고 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가? 근데 그 양문형 냉장고 그러길래 이거 써라. 나 이제 뭐 집 뺄 건데 뭐 내한테 밥이나 한 끼 사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나? 그럼 내가 언제 가지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할까?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나? 그거 안 무겁나? 그랬더니 뭐 괜찮다. 여기 겸손이도 있고 뭐 돌수도 있고 뭐 괜찮다. 뭐 같이 옮기 보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총 5명이서 짐을 옮긴 거예요. 제 친구가 큰 트럭이 있으니까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5명이서 또 냉장고를 이제 들어서 옮긴 거예요. 그 옮기는 도중에 TV가 찍혀가지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TV도 버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옮기는 김에 막 다 빼보자 그러면서 이제 매트리스도 빼버리고, 매트리스가 이제 거의 꺼져가지고 못 쓰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고 그냥 바닥에 자자 그러고 이제 다 빼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냉장고를 줘서 고맙다고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뭐 비싼 것까지 못 사도 그래도 삼겹살에 소주 하나 살게.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다 같이. 정말 즐겁게 술을 먹었어요. 정말 즐겁게 술을 먹고, 그 중에서 돌수가 술을 제일 잘 먹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돌수가 술을 제일 잘 먹는데, 여기서 제가 돌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돌수는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자랐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단 1도 없는 친구예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친구지만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걔가 레슬링 했었거든요. 예, 레슬링을 했는데 키는 뭐 한 170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 키에 몸무게는 한 65kg에서 70kg 사이 그 정도인데 몸이 정말 탄탄하고 피부도 막 구릿빛 피부고 러시아 가가지고 훈련도 갔다 오고 막 그러던 친구예요.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이 없죠. 아무래도 네. 예, 남들이 공부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조금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말투도 조금 어눌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의리는 정말 있고 또 근데 술을 정말 잘 먹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막 같이 술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냉장고 필요했다던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도 있었고 겸손이도 있었지만 그 3명은 완전 거의 다 취해버렸고 돌수만 생각보다 좀 알딸딸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고마 가자. 근데 사람들이 왜 제 얘기는 안 하냐 하시겠지만 저는 보기에는 정말 진짜 인상이 험악하고 진짜 맥주 소주 한 짝씩 먹을 것 같이 생겼지만 저는 술은 맥주 한 잔밖에 못 먹고요. 어이구. 예. 담배는 태어나서 손에 대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인데 네.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너네 술 먹으라 운전은 내가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술을 신나게 먹은 거예요. 얘들끼리. 그 고깃집이 겸손이 집 바로 근처라서 겸손이는 걸어서 먼저 가더라고요. 형님 저 먼저 갈게요. 그리고 겸손이는 먼저 갔어요. 먼저 가고 이제 친구 2명을 제가 데려다 주고 돌수랑 이제 저희 집에 자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야 아까 아들은 술 많이 쳤던데 니 말짱하다 하니까 제가 이 친구의 말투를 똑같이 해볼게요. 형 저는 뭐 멀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이게 술이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이래요. 약간 혀가 좀 짧아서 형 저는 멀쩡하죠. 먼저 씻으실래요? 그러길래 제가 먼저 씻었어요. 씻고 네. 나와서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씻는데 씻고 나오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개운하다. 그러면서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니 진짜 멀쩡하다. 저는 멀쩡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 딱 눕더라고요. 야, 불은 안 꺼나 임마. 이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불을 딱 끄고 오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게 현관문 이중이다 보니까 불을 끄면 완전 암전 상태가 돼버려요. 오. 예. 한참 적응을 하면 약간의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인데 그렇게 아무튼 둘이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한참을 자는데 그때 잠들었을 때가 대략 뭐 한 10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잠들고 있는데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런 소리더라고요. 약간 좀 한숨을 짧게 쉬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자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게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을 해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듣고 있으니까 이게 짧은 한숨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니까 흐느끼는 소리예요. 어떻게 흐느끼냐면 막 이렇게 흐느끼더라고요. 알죠. 예. 딱 봐도 옆에 이 새끼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내한테 서운한 게 있나? 그렇게 있는데 그 숨이 좀 가빠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빨라졌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천천히 했다가 또 빨리 했다가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불을 탁 켜면서 아니 뭐하러 앉아라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렇게 딱 보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그걸 찍은 거구나. 자, 그러면 영상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무서워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면 소리 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앉아서 엎드려 그러니까 있는 자세? 보통 그냥 앉아 있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이 영상 끝이 났는데 계속 울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흐느낀 게 사람들이 이걸 왜 찍었냐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이런 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냥 들었던 생각은 뭔가 이렇게 뭐 빙의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솔직히 조금 처음에 좀 신기하기도 했고 사실 이런 상황을 뭐 어디다 신고를 하겠어요. 제가 뭐 돌비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119에 신고를 하시겠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계속 그냥 물어보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다 찍은 건데 뭐라고 했냐면 돌수야, 무슨 일 있나? 형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그 말에 좀 북받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눈물이 생각보다 많이 흘려요. 진짜 예. 지 눈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좀 흥건해졌을 정도로 눈물을 자꾸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한 게 내가 이제 집을 떼고 나면 좀 갈 때도 여의치 않고 이래서 내한테 좀 많이 서운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야 돌수야 니하고 내하고 임마 지내고 세월이 있고 니하고 내하고 거의 친형제 같은 사이인데 형이 니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울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안아주는데 무슨 일인데 얘기를 해봐라 괜찮다 니가 내한테 못할 얘기가 뭐가 있노 얘기해봐라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울다가 저도 이제 그냥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보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어요. 토닥토닥거려주고 있었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울기만 하니까 저도 이제 조금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점점 이제 숨이 좀 많이 가빠졌어요. 이렇게만 하던 게 이제 목소리에 진성까지 섞여서 나올 정도로 이러면서 격해지더라고요. 이게 분위기가. 그러더니 그런 격해지던 분위기에 그렇게 흐느끼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으로 확 뒤집어 쓰더라고요. 예? 입으로 확 뒤집어 써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멍 때리고 한 30초를 봤어요. 이렇게. 예. 보고 있다가 진짜 머리가 좀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거를 예. 솔직히 제가 돌수야 괜찮다 막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119에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막 저거 한 경우라면 무속신앙 쪽의 경우라면 무당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될 증거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또 영상을 찍었어요. 맞네요. 예, 혹시라도 네. 그쪽이면. 네, 그래서 이제 찍은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아는 분들이 이거 그냥 술주정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확실히 설명드릴게요. 네네. 절대로 술주정은 아니었고 그렇죠. 네. 이런 행동을 할 놈이 아니었고 그리고 진짜 몇 년 동안 이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이런 행동을 본 거는 완전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보를 네.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혹시나 보고 누군지 알겠다 하시더라도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요? 네. 아니, 네네.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분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 피부가 타신 거겠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 래프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요. 피부가 많이 탄 거지 네. 절대 외국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네. 바로 볼게요. 조용히 보고 다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영상을 조용히 한번 지켜봤는데 이 영상 네. 같은 경우는 울다 웃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행동을 보이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예. 제가 그때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아빠 그러는 말도 들었던 것 같고 오, 자꾸 막 괴롭히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네, 맞죠. 혹시나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확 달려들까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문을 살짝만 열어서 팔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네. 왜냐하면 소리는 들리니까. 그래서 팔만 넣어서 찍다가 그런 행동을 거의 1시간가량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거의 1시간, 뭐 체감상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못해도 30분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무리 행동을 불러봐도, 보는 게. 아무리 깨우고 불러봐도.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문 닫고 이렇게 놔둘까? 그럼 난 너무 추운데 어디 가야 하지? 그렇다고 얘를 두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돌자라는 친구인데 네. 그 돌자는 겸손이와 돌수와 같이 일을 했었던 동생인데 네. 겸손이와 돌수보다는 한 살이 많아요. 저보다는 동생이죠. 제가 겸손이보다 4살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어요. 그 친구가 같이 일은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저희 있는 지역에서 이제 중장비 그러니까 포크레인 그 배운다고 숙소 잡아놓고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왜 그 친구가 생각이 났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일을 할 때도 약간의 영안이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막 일을 하면서도 저쪽으로는 가지 맙시다 형님. 절로 말고 좀 멀어도 일로 가시다 형님. 항상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그 친구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그 시간이면 이제 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형님 이러길래 돌자야 형님 진짜 미안한데 형님 한 번만 도와줘라. 진짜 한 번만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예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을 좀 했죠. 돌수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형님 제가 지금 차가 없는데 형님 혹시 저 좀 데리러 올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형님 바로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 있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데리러 갔죠. 데리러 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라 그러고 이제 타가지고 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가고 있는데 이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집에 왔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형 어디에요? 형 어디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형 지금 돌자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형님 지금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더니 거의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차 타고. 그랬더니 형 빨리 와요. 빨리 와 살려줘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돌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막 머리가 삐쭉삐쭉 서고 옆에서 이제 돌자도 그 통화를 듣고 이러니까 형님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밟아보이소. 그랬더니 알았다 밟아볼게.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달린 거예요. 달려가지고 갔는데 저희 집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은 마당이 있고 마당 대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깥에 이제 도로가 있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데 아스팔트 도로가 이제 왕복 2차선이죠. 2차선인데 약간 경사진 내리막이에요. 경사진 내리막인데 저희는 오르막 쪽에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르막 쪽에서 이제 저희 집 쪽을 쭉 오는데 돌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신 그 복장 그대로 반팔 티에 속옷 차림으로.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가을 10월 말이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추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면 못해도 거의 뭐 영상 1도에서 0도 정도는 되는 그런 날씨일 텐데 춥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복장으로 나와 있었는데 나와서 어떻게 있었냐면 도로 한가운데 중앙선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내리막 쪽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돌자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옆에다 대고 일단 추우니까 춥기도 춥고 일단 도로 까니까 이제 아무리 촌이라서 차가 없다지만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가지고 차에다 태웠어요. 조수석 뒤에다가 이렇게 딱 태우니까 딱 태우자마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옆에 창문 쪽에 기대가지고 완전 그냥 해파리처럼 축 늘어진 상태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멍 네. 때리고.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적어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막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보니까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축 쳐져가지고 기대고 있는데 돌자가 형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돌수랑 같이 있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한 개도 빼먹지 말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되게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냉장고 필요하다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냉장고 뭐 당장 오늘 가져가라. 거기 뭐 냉장고 빼고 뭐 가다가 TV 깨져 TV도 빼고 뭐 매트리스도 다 빼고 그래갖고 뭐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래 들어와 씻고 잤다. 그러더니 이렇게 됐다. 형님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사 날 잡는 건 아시지? 그건 알지. 그거 날 왜 잡는지 아십니까 형님? 그냥 뭐 미신 아이가 그거. 형님 물론 뭐 그래 생각하면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는 집들에는 모든 귀신들이 같이 삽니다. 뭐 그 귀신들이 해코지를 하거나 뭐 이런 귀신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 웬만한 귀신들은 다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귀신도 어떻게 보면 신인데 형님 집에 노독이 들어가고 형님 짐 들고 가보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같이 사는데 들여오는 건 괜찮지만 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산 날 잡는 거는 그 귀신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동의를 안 구하고 짐을 다 빼버리면 걔네들은 어디서 자며 뭘 먹으며 뭘 보냐고. 예. TV랑 냉장고랑 침대까지 다 빼부수니까 이제 가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형님?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일단 있어 보이소. 그러더니 뒤를 딱 쳐다보더니 진짜 무섭게 돌수! 돌수!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수의 뺨을 그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쭉 기대고 있으니까 뺨을 치려면 위에서 밑으로 쳐야 되잖아요. 정말 세게 쫙 하고 때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래도 같이 모여하려고 좀 살살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형님 이래 안 하면 이거 못 누릅니다. 돌수 야 이러면서 뺨을 또 2대를 쫙쫙 때린 거예요. 총 3대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돌수가 돌자 형 언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드나 알마. 그러니까 왜 차에 있어요? 아까 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마실 기나 좀 삼이자 이러면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네. 이제 옆에 돌자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편의점에 이제 차를 딱 댔는데 그때 편의점 앞에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돌자한테 야 돌자야 저 마실 거 좀 사온나 하면서 이제 카드 이렇게 주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돌수가 그 전화 박스를 보면서 형 빨리 가요 빨리 가자고 빨리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빨리 가요 빨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있는데 뭐 있더나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뭐 말도 안 해요. 자꾸 막 숨만 이렇게 막 몰아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돌자가 좀 센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 때문에 일단 뭐 영안도 좀 생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이제 일단 바람이나 좀 쐬러 가시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리가 보이는 강가로 갔어요. 네. 강가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강가에 이제 차를 딱 세워놓고 있었는데 일단은 차 안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돌자 이거 어째야 되겠노? 그러니까 돌자가 일단은 형님 뭐 좀 지켜보시지. 일단 뭐 하루 지나면은 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 뜨면은 뭐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 뜰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지. 니 안 피곤하겠나? 뭐 괜찮습니다 형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 돌수가 이렇게 쭉 쳐져 기대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옆에 이렇게 떡 쳐다보더니 그래서 저희가 돌수야 와 이러니까 뭐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한번 봤다 강가 쪽 한번 봤다가 오른쪽 도로 쪽 한번 이렇게 봤다가 차문을 열고 내려요. 그래서 저희도 내렸어요. 와 그러노 이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딱 서요. 그냥 눈빛을 보니까 이미 또 그런 상태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돌자가 가가지고 돌수의 양어깨를 붙잡고 마 정신 안 차리나? 정신 차려 마 이러면서 막 흔들었어요. 흔드니까 저기 다리가 안 보이는 쪽 도로 저 끝을 한번 봤다가 다리 쪽을 이렇게 또 한번 봐요. 그러더니 어깨를 뿌리치고 다리 쪽을 바라보고 절을 3번을 하더라고요. 오, 예. 절을 이렇게 3번을 해요. 그래서 딱 일어나더니 제가 돌자한테 야 저 와저라노 이러니까 일단 지켜보시다 이러더만은 막 이렇게 절을 3번을 하고 일어나서 그 강가 반대쪽 인도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도로가에서 인도 쪽으로 가서 그 도로하고 인도 사이 뭐 모서리 있잖아요. 그 인도에 오른발 한짝 이렇게 딱 걸쳐 놓더니 갑자기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 소변을 보는데 여기서 진짜 정말 웃겼던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 정도의 양이 사람 몸에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싸는 거예요. 오, 예. 대략 체감상 1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싸는지 한번 보자 스톱워치를 켰어요. 핸드폰으로. 그렇게 얼마나 오래 싸는지 한번 보자 하고 스톱워치를 켜서 잰 시간이 48초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의 1분 30초 이상을 쌌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오래 싸더니 딱 이제 옷을 추스르고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추브라 나 바지 어디 갔노? 막 그러는 거예요. 돌수가. 형 여기 어디에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저희 돌자 형 언제 왔어요? 그러더니
돌자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뭐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차에 탔어요. 차에 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형님 일단 오늘은 저 가지 마시고 집 뺄 때까지는 낮에만 가시고 잘 때는 제 숙소에서 주무시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았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못 가고 이제 돌자 숙소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동영상도 보여주고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기억나는 거 있나 그러니까 뭐 딱히 이런 일들이 크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면서 이렇게 있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는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남자 목소리 하나가 들렸는데 그게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빠 본 적도 없잖아. 근데 느낌상 그게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를 막 되게 꾸짖었어요. 니는 운동으로 타고나가지고 그래 운동을 했으면은 운동으로 잘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뭐라 했대요 자기를. 그러다가 아빠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태어나자마자 본인 일을 하러 가야 돼서 고모한테 맡겼는데 고모가 내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안 오니까 보육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있다가. 그러고 이제 아들의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꿈에 나올 정도면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식은 안 들었지만 뭐 어차피 가족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네가 돌아왔으니까 됐다. 지금은 괜찮나 그러니까. 네, 뭐 괜찮아요. 근데 뺨이 너무 아픈데요. 갑자기 아프지. 그랬더니 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 진짜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 이제 그날 자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수라는 친구랑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대장님 네. 그분이랑도 이제 막 자주 연락을 하고 있고 네. 그 돌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돌수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이 일이 있었을 때를 거의 기억을 못 하니까 네. 옛날에 이런 일 있었던 거 기억하나 그랬더니 기억은 난다. 그렇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나? 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좀 오랜만에 안부를 좀 물었는데 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기가 느껴지네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사실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 크게 임팩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교육대장님이 괜히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봐라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이게. 와, 그치. 집에 왔는데 자꾸 이 웃음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제보를 하면서 영상을 오랜만에 봤는데 와, 또 봐도 또 무섭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듣는 분들이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듣고 계신 또 시청하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술을 먹은 상태다 보니까 술주정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분명히 겸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술주정을 이렇게 한 적이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미 거론을 하셨어요. 근데 네네, 맞아요. 더 중요한 건요. 빙의된 사람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빙의가 잘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기가 좀 약해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자기 제어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갔다 나오기가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잘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맨정신일 때는 자신이 어느 정도 방어나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 제어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빙의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소리 지르고 뭐 하고는 안 들려요. 진짜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때 네. 술을 먹고 저도 원래 막 장난으로 저도 가서 같이 잘까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가서 잤다면 돌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리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술이 들어갔을 때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취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능성은 최대한 다 열어놓고 보시는 게 가장 맞아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겸손님도 정말 또 영상도 영상이지만 다 이제 동의를 구한 그런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겸손님 정말 한기 돋는 그런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일단은 이야기 자체를 워낙 또 집중이 잘 되게끔 묘사를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영상까지도 일단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부분 입으로, 그러니까 토로 해서 귀신을 빼내는 경우들은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빙이 됐던 사람이 토를 했는데 검은 토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는 무당이 빼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치만 저는 소변으로도 내 몸에서 뭔가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가능성은 다 열어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규정님들도 막 저게 뭐 술이 취해서 그러니 뭐 아까 어떤 분들은 조현병 얘기를 하시는데 조현병은 사회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게 달라요. 빙이랑 조현병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